2022년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 실기시험 제7회 모의 문제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186페이지 2022년 전산회계 운용사 실기시험 제7회 모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죠. 자, 다운로드는 LGU 플러스 웹하드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나눈 클래스 ID 클래스 1234 패스워드 1234로 로그인 하신 후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 exe 파일을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받으시고 모든 창을 다 닫으신 후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덮어쓰기 한번 해주시면은 New S 플러스 실무교육 프로그램이 자동 실행이 되고 있고요. 자, 거기에서 회사 코드 F2 눌러서 제7회 주식회사 윤진무역으로 로그인 하신 후 모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이제 회계 원리에서 나오고요. 지시사항은 주식회사 윤진무역은 3007, 이게 회사 코드가 되겠습니다. 거래 자료이며 회계연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즉 올해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다음 제시되는 기준 정보를 입력하시오. 기준 정보 입력은 총 4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규 거래처 등록이라든가 부서 등록, 품목 등록, 뭐 고정자산 등록 또는 금융거래처 등록 이런 4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음에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거래처 등록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드림물산 주식회사와 행복상사 주식회사의 매입처, 매출처, 즉 일반 탭에서 입력을 하는데 구분을 매입처와 매출처를 구분해 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회사 코드 F2 눌러서 제7회 윤진무역으로 로그인 합니다. 상단에 보시면 3007 주식회사 윤진무역 그리고 2020년도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풀시면 됩니다. 회계 모듈에 기초정보관리의 거래처 등록. 자, 거래처 등록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거래처 이렇게 세 글자만 치시면 거래처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모든 메뉴들이 다 보이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물류관리 모듈에 있는 거고 얘는 재무회계, 즉 회계 모듈에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누르셔도 돼요. 자, 거래처 등록을 눌렀더니 거래처 등록이 나왔죠. 자, 일반 탭에서 번호 넣겠습니다. 1000. 자, 여러분이 임의대로 번호를 넣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문제에 제시된 번호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드림물산 가로 주식회사 가로 닫고 엔터. 사업자 등록번호는 번호만 넣으시면 돼요. 105-8191-237 그러면 자기 자리로 알아서 들어갑니다. 대표자는 김만복. 엔터. 거래처 구분해 주라래요. 그래서 매입처면 2번. 그리고 동그라미 사용은 0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전표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뭘 조회할 때 다 불러낼 수 있습니다. X로 되어 있으면 불러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동그라미. 업태는 제조. 엔터. 자파. 엔터. 이렇게 해서 드림물산 주식회사를 입력했고요. 두 번째 행복상사 1100 행복상사 말로만 들어도 행복하네요. 그죠? 어이구 오타가 났어요. 이렇게 오타 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행복상사 가로 열고 주식회사 가로 닫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번호만 220-8114-510 대표자는 육행복
엔터. 반드시 엔터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한 글자가 날아갑니다. 자, 매출처니까 1번이네요. 동그라미. 업태는 유통. 종목은 자파.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 자, 빈 레코드를 클릭하시면 행복상사와 드림물산 주식회사가 입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분해서 해주시고요. 시험 볼 때 구분이 표시가 없다. 그러면 전체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에 신규 상품, 품목을 등록하시오. 자, 품목 등록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상품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관리에 오시고요. 기준정보관리의 품목 등록입니다. 자산명은 상품이고요. 품목 코드는 3001 엔터. 병상품 엔터. 규격은 20/50이네요. 자, 입고 단위부터 재고 단위까지 기준 단위는 EA래요. 자, 그러면 여기를 대문자로 EA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C 해서 복사해서 컨트롤 V 이렇게 갖다 놓으셔도 되고요. 다만 여러분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어떻게 5번부터 8번까지 모든 단위를 EA로 한다라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재고 환산 단위는 재고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입고 단위가 무엇이냐, 판매 단위가 무엇이고 자재 투입 단위가 뭔가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고 단위와 입고 단위, 판매 단위, 자재 투입 단위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환산 단위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진 건드리지 마시고 요거 입력하는 거 잊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음에 정기예금을 등록하시오. 자, 금융거래처를 등록하라는 얘기죠. 자, 거래처 등록에 금융 탭으로 오시면 되고요. 금융기관명은 우리 정기예금 그리고 계약기간 요거 별표해 놓으세요. 반드시 이 계약기간을 기록하셔야 됩니다. 자, 상단에 거래처 등록 열으셔도 되고요. 회계 모듈에 거래처 등록 여셔도 됩니다. 금융 탭으로 오세요. 99003 우리 가로 열고 정기예금 항상 입력하실 때는 오타 안 나도록 조심하시고요. 들어가 있는 모든 문제는 반드시 입력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계좌번호는 다시 표시까지 합니다. 238-26-4567 엔터. 정기 예금이라 그러기 때문에 2번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뭐냐? 1번은 정기적금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열리고요. 정기예금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계좌 개설점은 우리은행이죠. 우리은행 선택하겠습니다. 어이구, 우리은행 003번입니다. 예금 종류는 정기예금입니다. 정기예금 엔터. 만기는 언제 받죠? 계약 끝나는 날 2023년 11월 29일.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력하지 않고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건 그렇죠. 17번 란입니다. 계좌 개설일은 2022년 11월 29일부터 2023년 11월 29일, 즉 1년 만기 정기예금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입력하시는 건 잘 하시는데 간혹가다 누락하는 게 있어요. 어디를? 여기를 누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 가면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4번, 다음에 신규 부서를 등록하시오. 자금지원부와 전략 홍보부를 입력하랍니다. 자, 물류관리에 부서 사원 등록. 자, 여기에 15번. 자금
지원부. 엔터. 부서입니다. 그래서 1번. 그리고 제조업 판관, 제조비냐 판관비냐 나타나는데 판관비죠. 그리고 공통이냐 직접 간접이냐 공통입니다. 그런데 없으니까 입력하지 않도록 할게요. 있으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16번. 전략 홍보부. 엔터. 부서입니다. 1번. 판관. 엔터 엔터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부서 등록은 나와 있는 대로만 입력을 하시면 4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서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문제 2. 다음 거래를 입력하시오. 거래를 입력하라는 건 분개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전표 입력은 일반 전표 입력을 열어서 바로 입력하시는 거고 메인 매출 전표는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출고 입력과 입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를 추가, 전송을 해서 메인 매출 전표를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총 9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9문제 중 7문제는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하는 문제, 그리고 2문제는 입고 입력, 출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 추가, 전송까지 이루면 메인 매출 전표가 2장이 입력이 됩니다. 자, 1번. 11월 12일 한림전자 주식회사에 외상 매출금 300만 원 중 250만 원은 보통예금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되고 잔액은 현금으로 회수했다. 그러면 250원 보통예금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고요. 50만 원이 현금으로 회수가 된 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 모듈에 일반 전표 입력 클릭. 11월 12일입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먼저 가겠습니다. 자, 보통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엔터.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금융거래처입니다. 왜 얘기할까요? 그거를. 그렇죠. 단, 채권, 채무, 금융거래는 거래처를 입력한다 그랬어요. 이때 거래처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보통예금은 금융거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라고 두 글자만 치시면 우리은행에 들어있는 통장이 다 보입니다. 이 중에 뭐예요? 그렇죠. 보통입니다. 이렇게 코드를 걸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엔터 엔터 엔터. 250만 원. 자, 같은 변. 현금 들어왔죠? 자, 현금. 엔터. 현금. 자, 마구 엔터 해주시고 50만 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대변이니까 4번입니다. 그리고 외상 매출금. 자, 여러분. 외상 매출금은 채권이죠. 그래서 누구? 한림전자를 꼭 걸어주셔야 됩니다. 한림전자 300만 원. 자, 여기 우리은행 돼 있는 거 지우고 싶다. 그러면 스페이스바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우리은행 코드 걸어주시고 250. 차변에 현금 50만 원. 대변에 외상매출금 한림전자 코드 걸어주셔서 외상매출금을 그만큼 줄여주시면 됩니다. 300만 원 이렇게 분개해 봤습니다. 두 번째, 11월 17일 사원 김미연에게 지방출장을 명하고 여비 계산액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출장을 마치고 정산하기로 하다. 아, 출장을 보내면서 돈을 줬어요. 출장비를 줬어요. 출장비인데 가서 얼마를 쓸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금액이 확정되지 않을 때 임시로 뭘로 할 수 있어요? 가지급금. 네, 맞습니다. 가지급금으로 정리하실 수 있어요. 자, 11월 17일 일반 전표로 오셔서 출금. 가지라고 두 글자만 치시면 가지급금 계정이 뜹니다. 누구한테 줬어요? 김미연. 네, 김미연 칩니다. 자,
사원한테 돈을 줬을 때 누구에게 줬는지 이렇게 거래처 코드를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급금 정리할 때는 사원 이름을 쳐서 사원에 코드가 있다. 그럼 걸어 주셔야 되고 없으면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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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 원. 분계를 보면 차변에 가지급금 20만 원, 대변에 현금 20만 원. 가지급금에 누굴 걸었어요? 김미연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원 이름을 입력해 보도록 하세요. 세 번째, 11월 21일 상품을 매입하고 상품을 사갖고 왔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다. 전자 체크해 놓으시고 대금 중 부가가치세는 현금, 부가가치세는 현금. 그러면 300만 원이 현금이란 얘기네요. 지급하고 잔액은 전자어음, 만기일은 2024년 2월 21일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습니다. 자, 요 현금은 부가가치세 그리고 나머지는 어음을 발행했어요. 내가 발행한 어음은 계정 과목이 지급어음입니다. 지급어음. 그러면 자금 관리도 하셔야 돼요. 즉 어음 관리도 하시는데 어음 관리 코드는 F3. 상품을 사갖고 왔으니까 입고 입력을 통해서 메인 매출 전표까지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으로 오세요. 물류 관리에 구매 관리 입고 입력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11월 21일이고요. 건별 과세. 누구한테 사왔죠? 선악전자한테 사왔습니다. 선악. 대금은 어떻게 했어요? 현금도 줬고 어음도 줬죠? 혼합입니다. 자, 상품 더블 클릭해서 금액은 상품은 병상품이래요. 자, 병상품 30개 수량은 100만 원. 어음란에 3천만 원 입력해 주시고 300만 원은 현금란에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상품의 대금은 현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현금으로 주었고요. 그 다음에 상품의 대금은 전자어음을 발행했죠. 그래서 현금란과 어음란을 체크를 하신 후 자, 체크하시고 전표 추가 전송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송.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하실 때는 여기 지급구분 옆에 전송란에 전송이 되었는지를 꼭 확인하신 후 회계 모듈에 일반 전표 입력 클릭. 11월 21일입니다. 자, 병상품에 대해서 들어왔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니까 1번 전자입력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해야 될 게 있죠. 하단에 분계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음은 지급어음이고요. 지급어음은 자금 관리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적요 코드란에다가 F3 그러면 이렇게 어음을 관리할 수 있는 자금 관리 창이 떴습니다. 자, 어음을 직접 발행해 줬죠. 그래서 2번 발행 F2 또는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전자어음을 찾아볼까요? 011 2022 1121 자, 011 2022 1121 2023 02 18 자, 몇 번째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넷, 다섯, 여섯 번째네요. 자, 여섯 번째에 커저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색깔이 딱 칠해집니다. 그러면 선택이 됐다라는 거예요. 확인. 어음 번호가 들어왔습니다. 전자어음이라고 표시가 됐고 발행일은 11월 21일. 만기는요. 수정하셔야죠. 자, 만기는 2023년 02월 2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 수정하시고
어음 번호는 F2를 눌러서 또는 숫자를 계속 쭉 치셔도 입력이 되어 있으면 불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입력하지 마시고 F2를 이용해서 그렇죠. 선택을 하신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금 관리를 하고 닫고 나면 여기 빨간 글씨로 여러분 이렇게 빨간 글씨로 지급어음 관리가 됐고 어음의 번호와 지금 어음의 상태, 만기일이 적요에 돌출이 됩니다. 자, 다 되셨나요? 이렇게 돼서 세 번째 문제 풀어봤습니다. 4번 11월 29일 보통예금 우리은행 계좌에서 자 계좌에서니까 자기압 수표 번호 시소 1234 1234로 인출 자기압 수표로 인출 우리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500만 원에 예입하다. 자, 수표를 인출해서 우리은행 정기예금에 가입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분개해야 될까요? 차변에 정기예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 모듈에 일반 전표 입력 클릭 11월 29일이 되겠고요. 11월 29일 차변에 정기예금 정기예금은 어디 거예요? 우리은행이죠? 우리은행 계좌번호 걸어주세요. 그런데 몇 번? 99003 정기예금을 걸어주시고 금액은 500만 원, 5 플러스 이때 뭐 적요에 당좌수표다 그러면 당좌수표 관리를 해주는데 지금 자기압수표예요. 그래서 번호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거래처는 우리은행 보통예금 통장을 걸어주시면 되겠네요. 5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차변에 정기예금 5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500만 원, 금융거래처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 이 부분을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15번 11월 30일 튼튼 가구점 주식회사로부터 고객 쉼터에 놓을 소파 소파 한 세트 샀대요. 얼마에? 200만 원. 구입하고 대금은 법인카드, 우리카드로 결제하였다. 회사카드로 결제를 했네요. 단, 비유동 자산은 다음과 같이 등록한다. 그러면 전표도 입력하고 고정자산 등록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러면 전표부터 입력해 볼까요? 11월 30일로 오시고요. 차변에 쇼파는 비품이죠. 비품 샀습니다. 200만 원 샀고요. 대변에 카드 미지급금. 자, 미지급금 거래처는 우리카드가 되겠죠. 우리카드. 우리카드 여기 법인 찾으셨어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200만 원. 튼튼 가구점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카드가 청구가 되면 결제를 할 거죠. 그래서 미지급금은 우리카드를 걸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비품, 대변의 미지급금, 그리고 우리카드. 요게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죠. 고정자산 등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고정자산 등록 비품입니다. 도움표 열으셔서 비품 선택해 주시고요. 엔터 000004예요. 자, 4 한 번만 눌러보시고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앞에 0이 있는 거는 그대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총 6자리로 입력되어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번 입력하면 앞에 0은 자동으로 채워진다. 쇼파. 처음부터 0을 치셔도 돼요. 언제 샀어요? 11월 30날 샀습니다. 그러면 2022년 11월 30일 취득일이 되겠죠. 이번 해에 처음 산 거기 때문에 신규 취득 및 증가란, 즉 4번 란에다 200만 원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다 입력하셔야 돼요. 기초가액에다가 하시면 안 됩니다. 정률법
그리고 내용 연수는 5년. 그럼 올해 단기상각비는 15만 333원이 되겠네요. 결산에 나중에 반영하게 됩니다. 취득수량은 1개. 그리고 800번대 경비 쓰니까 이 부분도 체크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빈내 코드 이렇게 하시면 저장이 되면서 입력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다음 문제 6번째 12월 7일 상품을 매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 상품을 팔았네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대요. 대금 중 3천만 원은 보통예금 해피은행 저축은행 계좌로 입금이 되다. 우리 보통예금 중 해피저축은행 계좌가 있대요. 그 계좌로 입금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엇을 팔았는지 알아보니까 전자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우리 회사. 누구한테 팔았어요? 9일전자 주식회사에 팔았습니다. 뭘 팔았냐? 갑상품, 을상품을 팔아서 요 3천만 원이 해피은행 계좌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품을 매출했을 경우에는 바로 전표에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재고자산 수불부에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고 입력을 통해서 입력을 하시고 전표 추가, 전송을 통해서 메인 매출 전표까지 넘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오세요. 물류관리에 출고 입력. 날짜는 12월 7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줬죠? 건별 과세가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누구한테 팔았어요? 9일전자. 수금은 통장으로도 돈을 받고 외상도 있었죠? 혼합입니다. 상품 F2 또는 더블 클릭하셔서 갑상품 선택해 주시고 수량은 100개 20만원. 상품 하나 더 팔았죠? 이번에는 을상품이네요. 50개 30만원. 3,500만원에 부가세 350 붙습니다. 이 중에 통장으로 돈 들어온 거는 3천만원이죠. 그래서 예금란에 3천만원 입력해 주시면 외상 매출금이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체크. 전표 추가, 전송 하고 나서 여기 전송에 전송이 되었는지를 꼭 확인하신 후 회계 모듈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 12월 7일 출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가 전송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줬으니까 전자입력. 네, 맞습니다. 1번. 그리고 이제 뭐를 또 해야 되냐? 하단에 분계 쪽에 보면 보통예금이 들어오기는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래처가 9일전자가 들어왔네요. 그러면 보통예금은 금융거래처를 걸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피라고 쳐보세요. 해피 엔터. 그러면 해피저축은행인 보통예금 계좌가 이렇게 걸렸습니다. 또는 F2 눌러서 해피 이렇게 치셔도 됩니다. 반드시 이 부분, 즉 보통예금의 금융거래처를 걸어줘야 된다라는 게 아주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애써서 다 해놓고 보통예금의 거래처를 안 바꿨어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는 끝까지 읽어보시고 체크해야 될 부분에는 체크를 해놔두셨다가 꼭 잊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7번 12월 10일 지난달 급여 지급 시 공제한. 급여 지급 시 공제했다라는 건 종업원한테 떼었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해요? 원천징수.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도 내고 4대 보험료도 내고 이러거든요. 그걸 낸 거를 회사는 뭘로 보관해놔요? 예수금이라는 계정으로 보관을 해놨다가 나중에 일괄적으로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납부분개를 할 거예요. 건강보험료 5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그런데 이 50만 원은 회사가 50%, 본인이 50%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내는 50%는 종업원을 위해서 썼으니까 복리후생비. 그리고 종업원이 부담한 본인 부담금은 예수금.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일반전표 회계 모듈에 일반전표 입력 12월 10일로 오세요. 자, 12월 10일. 입력되어 있는 건 그대로 두십시오. 자, 차변에 지난달에 내가 예수금으로 모아놨던 자, 예수금 갚게 됩니다. 자, 만나식품을 엔터를 하면 이렇게 복사가 돼요.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아니면 그냥 마우스로 금액 쪽으로 옮기셔도 됩니다. 25만 원. 그리고 회사가 부담하는 건 종업원을 위해서 썼으니까 복리후생비죠. 자, 복리후생비 800번대 복리후생비로 가겠습니다. 25만 원. 대변에 현금. 간혹가다 이렇게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해서 출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의 전표로 봐야 나중에 찾기도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전표로 만들 때는 차변, 대변을 이용해서 지금처럼 분개하시는 게 여러분이 보시기가 훨씬 편하실 거고요. 출력을 해서 볼 때도 영수증 붙이기도 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차변의 예수금,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8번 12월 20날 보통예금 우리은행 통장을 정리를 했대요. 기계에 갔다가 삑 하고 넣어봤더니 뭐가 생겼어요? 이자가 들어왔답니다. 와, 좋겠어요. 그죠? 자, 이자가 입금이 되었는데 입금이 되었으면 우리도 통장 잔고를 장부 금액을 늘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예금 통장을 늘려주는데 입금 이자일은 12월 20일이다. 그래서 20일 날 전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20. 차변에 보통예금이 늘었습니다. 자, 금융거래처인 우리은행 통장 걸어주시고요. 우리은행 보통예금 걸어주십시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그냥 마우스로 옮기세요. 그게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은 18만 9천 원. 자, 대변에 이자 받았어요. 그러면 이자 수익 맞습니다. 이자 수익. 어이구, 여기까지 넘어왔어요. 네. 18만 9천 원. 지금처럼 마우스로 움직여서 왜냐하면 칸이 이렇게 탁탁탁탁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마우스로 움직여서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그냥 스페이스바 누르면서 엔터 하셔도 돼요. 자, 차변의 보통예금이 18만 9천 원 늘었고요. 대변의 이자 수익이 18만 9천 원 수익으로 잡았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두리 케이크점에서 케이크 80만 원에 법인카드로 구입하고 법인카드로 구입했대요. 요거 밑줄 그어놓으셔야 되겠죠? 뭘로 정리하죠? 미지급금. 네, 맞습니다. 미지급금에 우리 카드 걸을 거예요. 절반은 직원들에게 선물을 했네요. 그러면 복리후생비. 절반은 매출거래처에 선물을 했네요. 자, 매출거래처에 선물하면 계정 과목이 뭘까요? 그렇죠. 접대비입니다. 자, 접대비로 40만 원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카드를 보니까 12월 24일 날 80만 원. 두리케이크점 카드 전표가 있네요. 자, 프로그램으로 오세요. 12월 24일입니다. 차변에 복리후생비 800번대 복리후생비 선택해 주시고요. 금액은 40만 원. 같은 변에 접대비.
자, 접대비도 800번대 선택해 주시고요. 카드로 샀으니까 대변 4번 치시고요. 미지급금 우리 카드 반드시 걸어 주셔야죠. 80만 원. 카드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한 매장에다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카드 금액이 청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결제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지급금에는 반드시 우리 카드를 걸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요게 이번 문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7회 모의 문제 1번 문제와 2번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제7회 모의 문제 중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